보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000명의 전공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대형 병원은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전공의 복귀율이 10%도 안 되던데요. 왜 안 돌아오는 겁니까? 네,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해도 연평균 2억 원 수준을 벌 수 있습니다. 봉직이 이른바 페이닥터로 일해도 연평균 1억 원을 법니다. 의료 현장에 희망이 없고 이걸 해결해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상황에서 굳이 전문의가 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바꾸겠다고 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미래를 제대로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한 거라서요. 이건 뭐 지금 손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한 순간인 거죠.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수리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공의하고 정부 간에 사직이 언제 되느냐를 놓고도 또 다툼이 있다고요. 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건 지난 2월 말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달 4일 이를 해제했습니다.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이 사직 시점이란 거고, 이 복지부는 사직서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된다는 입장입니다. 언제 사직을 수리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2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을 무단 이탈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는 곧 업무 개시 명령 불응으로 이로 인한 의료법 위반, 면허 정지 등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퇴직금 정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2월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 처분이 위법이란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이 대형 병원이 언제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공의 없이도 대형 병원 정상화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정부가 얼마 전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운영 계획도 덧붙였는데 의료계에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병원이 살아남을 수 없어서 많은 수의 경증 환자를 보아서 그 수가를 보전을 해왔던 거죠. 이런 기형적인 구조였는데 무상 체계를 먼저 손보지 않고 중증으로 진행을 한다면 병원 망하는 거죠. 전공의 추가 모집을 두고도 의료계와 정부가 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어떤 일입니까? 네, 수련 병원장들은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수련의 모집에 지원할 때 서울 빅5 병원에 지원하는 걸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른바 권역 제한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자리가 채워지면 의료 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지방 의료가 파탄 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이어서 사직서 수리를 놓고도 이렇게 갈등하다 보니까 의정 갈등 언제쯤 풀릴까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